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정말 흥미진진한 세계로 푹 빠져 볼 겁니다. 마치 심리학개론 첫 수업에 오신 것처럼 편안하게 하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왜 똑같은 걸 보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과 이해의 역학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이해한다.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다. 정말 공감하시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일 겪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친구랑 감상이 완전히 달랐던 적, 혹은 같은 회의실에 있었으면서도 동료랑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서 당황했던 적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정말이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각자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겪어온 고유한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건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냥 복사기에 넣듯 복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기존의 기억들과 하나하나 대조해보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밟아갈 여정입니다. 먼저 기억과 이해의 관계를 짚어보고 샹크와 아벨슨의 이론, 칵테일 파티 스크립트를 살펴본 다음 중간 복습을 살짝 해볼게요. 이어서 지식구조의 한계와 일상생활에서의 적용까지 쫙 훑어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1장, 기억과 이해. 이 둘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기본 메커니즘부터 살펴보죠. 우리 뇌가 작동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지 메커니즘은 딱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뭔가 새로운 걸 마주친다. 둘째, 내 기억 창고를 막 뒤져서 그와 가장 비슷한 걸 찾아낸다. 셋째, 그 둘을 연결지어서 마침내 이해 상태에 도달한다. 엄청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매 순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머릿속 아카이브를 미친 듯이 뒤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기존의 배경 지식을 꺼내와서 열심히 연결짓고 계신 거란 뜻이죠. 2장, 샹크와 아벨슨의 이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도 있는 인지 이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식한다는 건데요.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는 지식구조 혹은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스크립트는 도대체 뭐가 정상적인 건가를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쫙 깔아주는 일종의 틀이에요. 마치 영화 대본처럼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장면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이지 라고 뇌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기막히게 편리한 도구인 셈이죠. 샹크와 아벨슨의 이론도 아까 본 3단계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새로운 사건을 접하면 첫째, 뇌가 재빨리 올바른 스크립트를 찾아냅니다. 둘째, 그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하고 기대치를 만들어요. 셋째, 새로운 사건을 무엇이 정상인가라는 내 기준에 맞춰서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이 스크립트가 현실을 예측하는 청사진 역할을 하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분석하느라 에너지를 뺄 필요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3장, 칵테일 파티 스크립트. 방금 배운 이론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확인해 보죠. 누군가 여러분한테 주말에 다녀온 칵테일 파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뇌는 즉시 머릿속에서 칵테일 파티 스크립트를 쓱 꺼내옵니다. 누가 일일이 배경 설명을 안 해줘도 은은한 재즈 음악, 사람들이 잔을 부딪히는 소리, 가벼운 핑거푸드 같은 게 자동 재생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파티에서 있었던 지루한 상사 뒷담화 썰을 풀어도 우리는 굳이 파티장이 어떻게 생겼는데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크립트의 엄청난 힘이죠. 4장, 중간 복습 시간입니다. 잠깐 멈춰서 지금껏 다룬 내용을 한번 소화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나한테 올바른 지식구조, 즉 스크립트가 있어야 한다면 내 기억 속에 일치하는 스크립트가 아예 없는 완전히 낯선 사건을 마주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자, 어떤가요? 맞아요.
바로 이 지점이 뇌에 에러가 나거나 엄청난 오해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적절한 스크립트가 없으면 멍해지거나 아니면 엉뚱한 스크립트를 억지로 우겨 넣으려다가 상황 자체를 완전히 오해해버리게 되는 거죠. 5장, 지식 구조의 한계. 방금 말씀드린 오해가 정확히 왜 발생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단순히 당신의 경험이 아니다. 사실 이 한 문장이요, 인간의 소통에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정통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똑같은 기본 기억을 공유하고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경험들로 세상의 스크립트를 짰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경험으로 스크립트를 짜셨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미 불협화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이른바 너의 정상 대 나의 정상의 대결입니다. 이게 스크립트 이론이 가진 가장 무서운 한계이자 모든 오해의 출발점이에요. 내 머릿속의 칵테일 파티 스크립트는 와인잔을 든 조용하고 우아한 모임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스크립트는 시끌벅적하고 춤추는 클럽 분위기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 에이, 정상적인 게 뭔지 알잖아 라고 말할 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의 기준 자체가 애초에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6장,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죠. 여러분의 고유한 스크립트가 여러분이 듣는 모든 이야기를 빚어낸다. 이게 오늘 이 해설에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가져가셔야 할 핵심입니다. 매일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뉴스를 보는 시각,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랑 말다툼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해력은 예외 없이 여러분만의 정신적 청사진, 그 스크립트라는 필터를 쫙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다음에 누군가와 그때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고 의견이 탁 부딪힐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잠깐, 나는 지금 도대체 누구의 스크립트를 돌리고 있는 거지? 내가 틀렸거나 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대본이 재생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이 인지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타인을 조금 더 깊고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안의 스크립트를 파헤쳐 보세요.